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 국내 압사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는데요. 참사 발생 4시간 전 112 신고자는 당시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군중 규모의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내려오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1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그 청년들을 잘 모르고 실제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이태원역을 타고 내린 인원은 모두 14,000여 명.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같은 시간대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후 참사 직전인 밤 9시를 전후해 승하차 인원은 시간당 최고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인들은 사고 위험은 전날부터 이미 감지됐었다고 말합니다. 밀려 다녔어요, 거기서도. 금요일 때도. 페인트 나는 애들 그 좁은 데에서 쫙 있고 위험하고. 헬로윈 특성상 행사 주최 없이 업소별로 진행되다 보니 질서 유지 책임자가 따로 없었던 것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 역시 행사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방향 통행 등 사전 안전관리에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이런 참사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들 보시나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축제 행사 중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서 사망자는 계속 느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충격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현장 상황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처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내무부 장관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뭐 경찰 소방 투입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추측이나 정치적 선동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정치적 선동으로 물어봤었나요? 아니 현장 상황을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분노로 바뀌었고요. 뒤에서 등 떠밀리듯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사고 초기부터 만약에 이 경찰 행안부가 잘못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그냥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 제가 했지만 현재부터 잘하겠습니다. 사고 수습 빨리 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건 예상 가능했던 거고 왜냐하면 코로나 끝난 후에 이제 최초로 마스크를 벗는 행사란 말이죠. 어떤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또 그 사이에 대중화됐어요. 헬로윈이라니까 그전에는 서브컬처였거든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근데 대중화돼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나가볼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뭐하고 노나. 그러니까 2030 사이에서는 옛날에 우리한테 그 크리스마스가 가졌던 것보다 더 큰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뭐냐면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사고의 가능성이 머리에 안 들어있었어요, 우리 머리에. 그렇다면 거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김원중 교수님, 그 순천향병원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은 전에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환자도 많이 왔고 또 환자들이 굉장히 심정지 환자들로 많이 이송이 됐던 것들은 사실이고 또 최대한 일단은 의료진들이 처음에 보고를 못 받았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가 더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대책들이 만들어지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응급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 능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병원 같은 경우 정말 자랑스럽게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는 의료진이 4명에서 5명이 필요합니다. 4명에서 5명이 필요합니다. 한 환자당. 갑자기 그 의사가 4명, 5명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4팀, 5팀을 운영하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뭐 아주 고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환자가 소생이 되거나 뭐 좀 아주 좋아서 막 바로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뭐 많이 온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가까웠기 때문에 수술이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환자들이 와서 수술 처치만 가능했으면 소생됐을 만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 계속 좀 이제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너무 위중한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일단은 빨리빨리 근처에 있는 의료원으로 이게 빼야 되겠다라는 아마 현장 진료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수술이 바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 재난과 좀 달리 심정지 환자 위주로 이렇게 후송이 많이 됐던 것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에 4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게 뭐 응급실 실려가기 전에 모든 일이 사실 끝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골든타임을 항상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골든타임 중요한 건 환자가 안정된 자세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시간이 걸리는 게 한 4분 정도 이내일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끄집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사실 이번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골든타임 그 4분이라는 것은 지켜지기가 매우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CPR을 통해 가지고 좀 소생한 환자들이 있었나요? 저도 이렇게 지금 듣고 있고 실제로 심장이 다시 뛰셔가지고 중환자실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뭔가 소생될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의료진들이 아마 지금도 중환자실 계속 열심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심장이 한번 멎으신 분들이 소생이 될 때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의료진들은 뭐 어떤 언론 브리핑을 한다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진짜로 이제 그 환자 자체에 지금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 상황의 급박함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에서도 119 대원들이 가려고 하는데 바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그 길 건너는데 40분이 걸렸다. 길이 다 막혀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던가. 만약에 즉각 갈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을 그야말로 병원으로도 이송하고 CPR도 하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을 미리 정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이런 걸 하지 못했던 게 정말 얼마나 안타깝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응급 상황들, 심정지가 오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실은 응급구조대원이 거기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김호중 교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급구조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응급 정말 구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방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응 3단계 바로 발령했고요. 바로 모든 가용 인력 다 동원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수차례 압사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경찰에게 대응을 요청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헬로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이태원 일대에 몰려들면서 초저녁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신고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으니 인원 통제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고자의 위치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 부근이었습니다. 이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 직전인 밤 10시 11분까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신고를 포함해 4차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 위치는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골목 주변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출동은 밤 9시였는데
이때는 물론 이후에도 현장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이후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100여 건의 신고가 쏟아졌고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당국, 긴급구조대 등이 본격 투입됐습니다. 제가 6시 반에 전화했을 때 그때만 통제를 했었어도 경찰 대응 왜 미흡했을까요? 사고는 일단 밤 10시 20분경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미 신고 전화들이 빗발치고 있었는데 오후 6시 34분에 이미 첫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당시에 이제 신고 내용을 보면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경찰은 이렇게 전화가 오면 파출소나 지구대로 하달이 되어서 그 부분은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요. 출동해서 그 다음에 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좀 달랐고 그 다음에 현장이 너무 혼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찰이 왜 대응이 미흡했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행안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회 시위 인원으로 분산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제된 인원이 투입될 가용 자원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참사가 생기기 4시간 전서부터 압사 얘기가 나오는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그럴 때는 경찰에서 기동대를 출동시키든지 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기동대 출동이 없었나요? 뭐 이태원 지구대 경찰관은 출동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상가연합회와 경찰 쪽에서는 그 협의를 했어요. 회의가 있었고 군중통제라든지 사고 예방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약속을 해놓고 투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안방에 앉아서 주로 인터넷으로 뉴스만 보던 입장에서 가서 뭐 들 것 하나도 들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신고 전화가 빗발쳤지만 거기에 대응할 만한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또 현장에서는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기동대 파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장 빨리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왜 경찰은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도 용산경찰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 라인을 타고 보고가 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인력을 더 배치해줘야 된다. 또 이것이 이제 뭐 군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미 용산경찰서의 정보과 직원들은 정보 보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장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그날 구조를 위해 정말 뭐 온갖 힘을 다하신 경찰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또 한편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경찰관 4명이 또 저 교통경님이 인파 통제를 하러 나갔습니다.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4명 갖고도 어떤 티가 나질 않는 거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기동대 더 보내달라고. 그거는 그럼 언제쯤의 일일까요? 10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답은 없었다. 네,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150여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예. 이거를 단순히 저희 지역경찰이 잘못했다고 112 처리가 미흡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내던지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능력의 120%, 130%, 150%까지 늘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생활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이 골목 잘 알거든요. 근데 이태원 다닐 때도 많이 다녔고 지금 사무실도 그 근처에서 잘 아는데 아마 여기 경찰관들은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매일 가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지구대 수준에서 이거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신고가 들어와도 진짜 13만 명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데 거기 안전 책임자가 지금 없는 거. 주최 측이 없지만 경찰 중에서도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촛불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이 진짜 군중이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이게 꽉 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패닉이 생겨서 소리 지르거나 하면은 정말 사고 생기겠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주체가 없는 행사거든요. 시민들이 그냥 나와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야 가끔씩 참여하니까 모르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보고하다 보면은 이런 행사에서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대비책을 만들거나 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헬로윈 행사 때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역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거기를 집중하는 이유가 일단 그게 지름길이에요. 거기 골목길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게 높기는 높지만 구간이 제일 짧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가장 몰릴 수밖에 없는데 행사의 기본은 사실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이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라면 뭐겠어요? 이 행사에서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한 사고 없애야죠. 그런 가능성들을. 그다음에 통제, 행사에서 이 사람들이 잘 문제없이 다니게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순환 뭐냐? 사람들이 계속 물같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통제 간단하거든요. 거기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빠른 길이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쪽은 일방통행 올라가라 하고 다른 길에서 내려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경찰들이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해요. 가라고, 가라고. 이게 막혀 있으면 가라고.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확성기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고 계속.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가 막아버리면서 뒤에 흐름이 끊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지가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심지어 일본 같으면 요새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DJ 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장에 감시 초소 같은 이미지 감시 초소를 세웁니다. 곳곳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경찰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겠냐? 마찬가지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예요. 일단 순환시키는데 거기서 또 하나 역할을 하죠. 감시자 역할도 해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당연히 시야가 넓어지고 정보가 많아지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여기서 확성기 통해서 얘기하고 호루라기 불러서 경고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통제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습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워하는 상황들이 더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